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오늘 진짜 귀한 분 모셨어요. 우리 임예진 관세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년 차시죠? 네. 근데 처음 뵀을 때 네.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잘 보셨네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합격하신 건가요? 그쵸, 제가 좀 몇 기시죠? 저 28기요. 아, 제 27기인데. 네, 선배님이시네요. 그래, 인관이라고 불러도 되지? 뭐 그러시든가. 미녀 관세사. 이제 임예진 관세사님. 이제 학원가에서도 유명하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뭐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예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묶음사 맞죠? 묶음사. 모르고 오셨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묶음사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출연 제의를 받고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봤거든요. 묶음사를. 좋은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많이 놀랬어요. 놀랬고 정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편집할 때 꼭 머리에 그 자본주의 멘트라고 띄워줘요. 사실 오늘 저희가 임예진 관세사님을 모신 이유가 요즘 이제 그 수험생, 합격자들이 참 많은 질문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사업이 무역업, 물류업이다 보니까 혹시 그 여성 관세사로서 사실 뭐 힘든 점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업을 하다가 이제 관세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좀 나이가 있는데 뭐 불편한 것은 없는지. 네. 사실 이 관세사 업계 쪽은 남녀의 구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남자의 일, 여자의 일 이렇게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좀 성향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 여자 중에서도 보면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성격이 좀 수줍음이 많고 좀 외향적이지 못하고 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적응할 수 있는 업종의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사람 성향에 따른 분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왔어요. 저는 사실 좀 외향적인 성격이고 좀 나대는 성격이다 보니까 싸우면 제가 져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업계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의 장점으로 해서 좀 업계에서 일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성향들을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나의 성격이 이렇다. 나의 성격은 좀 약간 수줍음이 많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하면은 그런 쪽에 어울리는 분야를 찾으시고 관세사 업계에서도 그런 분야가 있고 이 관세사 업계 쪽은 좀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나중에 훌륭한 이름 있는 관세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관세사 수험계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요즘 또 추세 자체가 좀 공부를 좀 오래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면 나이도 이제 점점 차오르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업계, 다른 전문 직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 직종들하고 우리 관세사 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회계사, 세무사 쪽 비해서 좀 나이를 좀 덜 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어떤 관세 법인들은 약간 사회 초년생보다는 나이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사회 경험도 있고 그런 관세사 분들, 합격하신 분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결론적으로 그 남녀노소가 그렇게까지 관세사의 커리어에 영향을 네. 미치진 않는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주변에서 봤던 관세사들도 뭐 남녀 때문에 이런 성차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었고요. 힘들어하는 경우는 이제 성격의 문제, 그런 성향의 문제로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봤지만 뭐 내가 남자라서, 내가 여자라서, 내가 늙어서, 내가 어려서 그런 이유로 고민했던 친구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좋은 점도 하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여성 관세사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제 출산과 임신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필수는 아니니까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출산과 임신이 먼저구나.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사실 어쩔 수 없죠. 뭐 반차 내고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휴가를 쓸 수밖에 출산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친구들도 보면 다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야죠. 네, 왜냐면 그런 귀중한 인력인데. 그렇죠. 다 멀쩡하게 돌아오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전혀 그런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자기 커리어대로 잘 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꼭 출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한 번씩은 일탈을 하고 싶잖아요. 일탈을 하고 싶고 막 그래 배낭 하나 쳐매고 육이 아니에요? 메고 배낭 하나 메고 뭐 여행을 한 간다든가 3년차 때 많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 3년차, 4년차 때 되면 이게 약간의 슬럼프가 오면서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막 어학연수도 가고 그냥 쉬고 그래요. 배낭여행도 그냥, 가고 저 아는 관세사들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많이 그렇게 했는데 다들 돌아와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럼 잘 놀았다. 다 놀았다 이제 하면서 뭐 이렇게 연락 오고 뭐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일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통관 분야든 FTA 분야든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정말 커리어도 쌓고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이 프로필을 보니까 네. 이제 공무원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관세사 합격하고 네. 이제 공무원을 하겠다고 오는 이제 관세사 네, 합격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힘든 관사를 합격하고 사실 공무원이 된다는 건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비중을 보면은 특히 이제 여성 관사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비중이 높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역시 뭐 여자 관사한테 여성 관사한테 좀 관사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공무원을 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게 뭐 관세사 업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전문 직종에서 보면 특히 여성 합격자들이 공무원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예요. 처음부터 이 관세사를 시작했던 게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부류는 나는 일을 해보니까 관세사 업무보다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세관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정된 공무원의 삶이 부러워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성향 차이인 거죠. 나도 내가 관세사 업무를 하고 있고 나랑 대응을 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업무를 보니까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 사실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본인의 그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관세사를 하고 있다가 공무원을 하고 싶어. 사실 처음부터 공무원 그냥 밑바닥에서 공무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관사 경력도 이제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관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좀 그 업무 자체를 조금 더 이제 그 내에서도 이제 훨씬 더, 청에서 네. 전문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커리어 관리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 또 관사를 따고 공무원을 하면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합격을 하면 연수원을 들어가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 공무원이 되기가. 근데 연수원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연수원이라고 해서 난 너무 행복한 연수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해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동기들하고 모여서 먹고 자고. 근데 그게 꿈이었던 거죠. 그 연수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에서 탈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공무원을 하시든 아니면 관세사에 계시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사실 직장이라는 게 그래요. 직업이라는 게 한 번 선택을 하면 쉽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관세사를 하든 아니면 전향을 해서 공무원을 하든 이 직업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와, 야 관세사 돈 잘 번데, 야 공무원 뭐 안정적이라서 너무너무 좋대, 이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렇게 학원에도 엄마 손 잡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 잠깐 가셨을 때 제가 물어봐요. 넌 정말 관세사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학원 원장님이 들으시면 막 뒷골을 잡겠네요. 아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약을 드리면 되니까.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가 개업할 때 같이 있었고 있었어. 같이 개업했잖아 우리. 그리고 같은 학원에도 몇 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소속 관세사랑 이제 개업 관세사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번에 개업 관세사입니다. 그러면 또 막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속 관사 뭐 급여 짜다는 게 진실이구나, 뭐 개업밖에 없느냐, 뭐 요즘 뭐 개업도 힘든데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저는요, 사실 이게 좀 뭐 너는 뭐 여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가 있었고 그럴 때부터 항상 갖고 있던 마인드가 뭐였냐면은, 돈보다는 돈 뭐 연봉 얼마 뭐 1,000, 2,000 차이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지금 못 번 돈이 나중에라도 벌릴 것이다 라는 좀 그런 주의를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속 관세사냐 개업 관세사냐 이거에 대한 선택은 돈을 갖고 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한 거. 사실 돈으로 따지면 소속 관세사가 훨씬 편하죠. 그래요. 적당한 영업 능력이 있으면은 소속 관세사로서 급여의 그 상한선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개업하면 숨만 쉬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고정비라는 게 네. 정말 무서운 네. 진짜 거기 때문에 사실 소속 관세사가 더 안정적일 거예요. 예, 개업 관세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부터 관세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는 시작했던 이유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관세사로 개업을 해서 나는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업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럼 굳이 개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처음 공부했을 때도 생각이 들어요. 처음 공부했을 때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관세사가 되면 뭐 어디 들어갈 거야, 어디 들어갈 거야 하는데 저만 유일하게 개업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수습 끝나자마자 네, 맞아요. 개업했죠. 제가 제일 처음 저희 동기들 중에서 네, 제가 제일 처음 맞아요. 개업을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통관도 다 못 배운 사람한테 통관 맡겼다고. 그러니까. 수출 신고를 무슨 2시간을.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근데 마우스 막 누르라고 이거 눌렀는데 오류 나면 어떡하냐고. 맞아. 전 직장 동료와 네. 이렇게. 그럼 또 다음 질문이 법인으로 해서 동기 5명이 모여서 개업을 하면 처음에 돈이 안 벌릴 땐 상관이 없어. 으쌰으쌰 하는데 돈이 벌리는 순간 영업은 내가 했지 않냐, 야 너는 내가 할 때 내가 이거 차라리 다 했지 않냐, 통과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겁나 맞아요. 싸웠죠. 네. 우리도 싸웠고,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그렇지. 사실 많이 보잖아요. 싸움 구경을 했고. 네, 사실 뭐 동기들끼리 왼수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을 그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더라도 혼자 개업하는 게 낫다. 아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 동기들이랑 좀 이렇게 합쳐서 개업하는 게 맞다. 어느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후자 쪽을 선호를 해요. 사실 이것도 뭐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혼자서는 좀 뭔가 하기에는 좀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사실 정재환 사님은 이렇게 혼자서도 굳건하게 하시는 성격인데, 또 이것도 성격인 거죠, 사람이. 저는 혼자 뭐를 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되게 성급하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성급한 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후회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큰 강사료를 내고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사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과연 나랑 맞는 사람이냐, 혹은 나에게 맞춰준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이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본인의 롤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내가 좀 이득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하면 또 더 빨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도 저한테는 맞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끼리 개업을 할 때는 네. 그 법인카드 사용처에 주의를 하세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나가지고 우리 네. 다 같이 돈도 못 받고 1년 동안 못 받는 게 뭐야? 출자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놈은 법인카드로 막 200만 원씩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다 그렇게 싸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딱 정해놓고 지출 내역도 그렇고 수입 내역도 그렇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규칙, 룰 이런 것들을 맞아. 확실하게 정해놓고, 내가 뭐 출장을 가서 5만 원의 기름값을 썼다, 이런 것들이 항상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이게 자기 차 기름값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이게 동기끼리 법인으로 개업했다 헤어지는 케이스가 대부분 그게 이유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아보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진짜 저희 몇몇 개수들을 보면 막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장난 아니에요. 고소할 걸 그랬나? 근데 그 와중에 또 처음에 5명이 모였는데 굉장히 또 합이 잘 맞아가지고 쭉 가는 데도 있고, 결국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개업을 하고, 이제 저희 팀장이 저희 조교 때부터 이제 8년을 같이 해왔고,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싸울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제 후회를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됐잖아. 맞아. 이거는 뭐 이게 난 연매출에서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 그 공 하나 빠진 거지? 이거 매출 이거 아니지? 근데 8명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뭐 저희만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5인 법인 체제면은 동기들끼리. 그쵸.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분담이 가능하죠. 혼자 독박이 아니라. 독박이라고 하면 또 앞에 직원들이 있는데 또 희생, 숭고한 희생. 그래서 이제 혼자 개업하는 거,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개업하는 거 다 장단점이 있고요.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처음엔 동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다 좋은 사람이겠죠, 물론. 그렇지만 사람은 결국 겪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죠. 으쌰으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정만 너무 앞서다 보면 이게 분명히 뭔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보다는 좀 실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합이 정말 잘 맞을 수 있는가. 우리가 3시 모였는데, 뭐 4시 모였는데, 5시 모였는데, 우리가 각자의 룰이 다 지켜지면서 이게 잘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거를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게 그때 할 일이라고 그 생각해요. 계약서 쓰세요, 계약서. 계약서 쓰셔야 제발 돼요. 계약서 쓰세요. 네, 계약서는 이거는 우리는 을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개업할 때도 이렇게 계약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뭔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뭔가 실수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계약서를 보면서 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계약을 했는데 좀 자중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관세사에게 영업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관세사는 술 마시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지금은 방송이라서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학생한테는 욕을 합니다.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 옛날 얘기를 들고 와서 나 때는 말이야 이때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실정에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그런 성향의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성향의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퇴근을 중시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점심시간에 영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투명하게 그 영업시간 내에 그 회사를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더 좋아하시고, 퇴근하고 뭐 술 한잔 하시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업의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일단 그 업체의 정말 핵심적인 인물을 파악을 해야겠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근데 요즘 분위기가 또 술 마실 때 뭐 야 뭐 먹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그냥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요즘 누가 벌컥벌컥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머리 털고 이건 뭐 우리 때 얘기지. 비싼 술을 마시지. 그러니까 그냥 고급지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옛날의 영업 방식을 지금도 구전동화처럼 내려오는데 그걸 믿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전처럼 막 술 막 그런 게 없다 뿐이지 영업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영업은 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회계사도 영업하고요. 그럼요. 세무사도 영업이고요. 변호사도요. 변호사도 영업이고요. 특히 회계사가 초반에 영업을 안 하는 이유는 회계법인의 일감이 계속 쏟아지니까 그 밤새 그거 하기 바빠서 그렇지, 사실 5년차 넘어가면은 영업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업체에서 관세사를 컨택을 할 때는 이 관세사가 술을 나랑 너무 재밌게 잘 마셨어 이 이유로 컨택하진 않거든요. 우리 업체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세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방법이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술을 못 마시는데, 나는 성격이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런 걸로는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 되면 다 하더라고. 아유, 우리가 1년차에 영업할 줄 알았어요. 1년차에 통관 하나 이거 부들부들 하면서 통관 하나 들어봐 안에서 찢기 바빠지. 세관에서 전화 오면 막 부들, 무슨 일이세요? 막 이러지. 당장 가겠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는 친한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했던 얘기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사가 가장 좋지 않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 지금도 그런 전문 자격사로 일을 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는 게 많이 있고,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안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관세사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세무사든 모든 자격사가 합격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아요. 핑크빛 미래가 바로 펼쳐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합격하자. 맞아요. 합격하자마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는 갓 합격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관세사가 되셨으니 정말 훌륭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관세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 자격사 업계에서도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낙오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50명이 합격을 하든 1000명이 합격을 하든 분명히 낙오자가 있어요.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되고 자기 발전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본인 업무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흔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디 관세법인 가면 야근이 많다는데, 어디 가면 뭐 힘들다던데. 여러분 뭐 정당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런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본인들이 다 자기 욕심으로 내가 조금 더 이 일을 전문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더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런 경우들이 거의 90%입니다. 물론 억지로 야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배제하고,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어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그 업체나 자기의 관세사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한
그런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관세가 별로라던데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뭐 관세가 좋다는데 해야지,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관세자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학원을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현업에 계신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셔가지고 제발 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수험생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현직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리스크 있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너는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답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분의 인생에 걸린 건데 제가 뭐 소위 말해 하원비 좀 벌자고 그럴 순 없거든.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도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현업에서 어떻게 이 업무들이 돌아가는지 충분하게 구경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동기부여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귀한 분 오시면은 그냥은 집에 못 보내드리고 하나 더 찍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성공한 관세사 임예진 관세사님을 만나봤고 저희는 다음번에는 성공한 학원 강사 근데 둘 다 성공 안 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임예진 관세사님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사하고 갈게요. 같이 이렇게 안녕해 주세요. 안녕.